코로나19 이후 K방역의 큰 축인 K바이오가 한국 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포항은 방사관 가속기를 비롯해서 우수한 연구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기업 유치에도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포항의 바이오 클러스터 도약 방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시사토론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세아입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환동의 미래전략본부 권혁원 본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도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환동의 미래전략본부장 권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 장승기 센터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포스텍 생명과학연구센터 센터장 장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포항의 바이오 클러스터 도약 방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유망 산업으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요즘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면 방대한 분야일 텐데요. 먼저 이 산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이오 산업,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라고도 하죠.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헬스케어 산업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 진단기기 같은 의료 장비가 될 수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약, 제약하는 그런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제약 산업이 약 67%에 해당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네, 이 바이오 산업 분야에 있어서 신약 개발 같은 경우도 성과가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도 좀 함께 짚어주신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먹게 되면은 그게 어떤 좋은 효과도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거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효과도 나타내고 부작용도 없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동물 실험 그리고 사람 실험, 동물 실험을 이제 전 임상 시험이라고 하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한 10년 정도 걸리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약을 완전히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임상, 1상, 2상, 3상으로 나눠지는데 네. 3상까지 하는 데는 한 1조 정도 든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성공했을 경우에 상당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생산한 그런 약품이 크게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런데 아마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대단한 기술 수출을 했다. 예를 들면 한미약품에서 6조 원 기술 수출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수출이라고 하는 기술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6조 원이 되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한미약품 같은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기업이 제약회사가 임상 3상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중간 단계 그러니까 임상 1상, 2상 된 것을 그 기술을 글로벌 제약회사에다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팔게 됩니다. 그 팔 때는 그때까지 개발하는 데 들은 비용 그것을 업프론트라고 하거든요. 그 업프론트라고 하는 것을 약 100억에서 1000억 단위의 돈을 주고 그 기술을 처음 사가지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 마일스톤 피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임상 1상을 했다 그러면 임상 2상까지 끝낼 수 있으면 마일스톤 얼마. 그다음에 3상까지 끝나서 실제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얼마.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술료라고 하는 것은 실제 약이 3상까지 통과를 해가지고 FDA 승인을 받게 되면 그때까지 받을 수 있는 돈 그것이 6조 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개발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로열티라고 하는 것을 그 이후에 계속 받게 됩니다. 로열티는 통상적으로 신약의 경우에는 판매액의 10%에서 20%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의 시판이 1년에 한 1조 원 한다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1,000억 혹은 2,000억을 그냥 매년 받게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약이 개발되는 과정은 정말 지난하고 길고 많은 돈이 드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 중간 스텝에 해당하는 것도 상당한 가치가 있고 그런 외국에 그런 기술 수출을 하는 단계까지만 가더라도 상당한 진전이 되고 그것 자체가 엄청난 가치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네, 바로 포항도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영향을 많이 쏟고 있을 텐데요. 이 권혁원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항은 이 바이오 산업 어떤 분야에 현재 집중을 하고 있나요? 예,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응용 분야별로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포스텍의 인력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신약이라든가 백신, 치료제와 같은 의약품 분야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 또한 관련 기업들이 헬스케어 쪽에 이제 관련 기업들이 저희들이 많거든요. 헬스케어 분야. 그래서 보건 의료 분야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기능성 바이오 식품이라든가 식물 기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린 바이오 쪽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장승기 센터장님도 연구기관에 몸담고 계시기 때문에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강세다 이런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한미약품이 포항시에 3천억을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포항에서 뭔가 제약 산업을 할 수 있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포항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제약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인프라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가속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가속기가 신약 개발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면 가속기는 실제로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근데 그 장치인데 그럼 단백질의 구조를 하게 되면은 그것하고 신약 개발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제가 그걸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요거를 한번 비춰주시면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생겼다. 그럼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이 결국 약이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코로나19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코로나19에 대한 약은 아직 없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약을 개발한다고 하면 그 어떤 것이 약이 되느냐 하면은 코로나19가 가지고 있는 효소, 그 예를 들면은 RNA 폴리머레이즈, 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RNA가 복제를 하는데 필요로 한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계가 사실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단백질의 구조를 가속기를 가지고 풀고 만약에 구조를 풀면은 어떻게 신약 개발이 가능하냐 하면은 그 구조를 예를 들면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것을 구조를 이렇게 풀어졌다라고 하면 이 구조를 푸는 과정은 가속기를 써서 하게 되고요. 이 풀고 나면은 이 구조에 잘 들어맞는 물질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꼭 비유를 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 단백질의 모습을 자물쇠라고 비유를 하면 그 약에 해당하는 것은 자물쇠에 잘 들어맞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구조를 모르고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만들라 그러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열쇠들을 찔러봐 가지고 그 찔러봐서 그래도 어떤 작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신약 개발 과정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물쇠의 구조를 알게 되면 자물쇠 구조에 잘 들어맞는 열쇠를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열쇠를 가지고 실제로 자물쇠에 끼워서 열리는가 하는 걸 조사해서 열리게 되면 그러면 그게 바로 약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제 자물쇠 열쇠가
만약에 마스터키 같이 이곳저곳에 여러 자물쇠를 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다른 단백질에도 결합을 해서 작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약으로 보면 부작용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적은 약을 만든다 하는 것은 그 자물쇠에 꼭 들어맞는 열쇠를 다듬는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 꼭 들어맞는 열쇠를 찾아가는 과정에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그 자물쇠의 구조를 먼저 풀고 그 구조에 기반해서 열쇠를 다듬어가는 과정을 하면 훨씬 더 빠른 기간 내에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열쇠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즉 약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3세대 가속기 그리고 우리가 엑스펠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4세대 가속기라고 과거에 불렸었죠. 그 엑스펠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신약 개발 방법인 구조 기반 신약 개발을 포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한미 제약 같은 데서도 한미약품 같은 데서도 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미래 지향적인 방법의 약 개발 방법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포항으로 미래를 사실은 걸고 큰 투자를 하게 된 그런 것입니다. 네, 이 최근 한미약품이 3천억 원을 투자해서 포항에 이 단지 스마트 케어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이 권혁원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포항에 유치를 하게 되는 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을 유치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한미약품에서 포항에 스마트 헬스케어 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스마트 헬스 단지 같은 경우에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IoT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그다음에 뭐 바이오 정보를 활용해서 바이오 헬스 서비스를 스마트하게 제공하는 그런 어떤 공간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한미 사이언스가 포항에 오므로 해서 포항이 바이오 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고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이 한미약품은 국내 유력 제약회사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방금 장 교수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기업이 포항을 선택한 이유도 있을 거고 또 한미약품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방금 소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약품은 실제 매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제약회사의 많은 경우는 외국에서 만들어진 약품을 사실은 수입해서 파는 역할을 해서 매출을 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미약품은 새로운 기원을 이룬 그런 약품 회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실제로 신약 개발을 해서 그것을 글로벌 제약회사에 기술 수출한 그것도 조 단위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고 수출한 그런 새로운 신기원을 이룬 그리고 계속 신약 개발을 여러 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우리 한국의 제약회사들이 분위기가 바뀌어서 뭐 유한약품 같은 데서도 실제로 이제는 이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그다음에 이게 외국의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기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하는 과정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 맞추어져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독성 시험이라든지 효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테스트하고 그것이 레코딩되어 있고 하는 그런 스탠다드가 있는데 그런 스탠다드에 다 맞춰서 실제로 이것들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그 스탠다드를 맞추는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 이제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근자에 들어서는 벤처에서 만들어진 그런 기술들도 수조의 그런 기술비를 받으면서 수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이 제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은 이렇게 중요한 산업, 이 제약 산업이 굉장히 큰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산업의 크기는 이렇게 수조 달러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제약 헬스케어 산업의 크기는 실제로 얼마나 크느냐 하면은 2018년만 하더라도 그게 제약 산업만 해서 1,400조 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는 제약 헬스케어 산업의 크기는 뭐 몇천 조 이렇게 얘기하면 잘 감이 안 오시니까 네. 내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네. 겁니다.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그리고 조선 산업을 합친 크기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그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그런 신약의 몫은 크지는 않은데 이제 이런 벤처라든지 우리 국내에 있는 제약회사들이 실제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까지 와 있고요. 이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점점 더 발전을 시켜 이제 그렇게 큰 산업을 우리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산업으로 만들어야겠죠. 네. 이 기업의 유치가 우리 포항에서 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권혁원 본부장님도 이 부분에서 포항의 바이오 성장 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한미사이언스가 우리 포항에 유치됨으로 해서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를 바이오 클러스터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소위 말하는 앵커 기업이 들어감으로 해서 다른 또 관련된 기업들을 또 유치를 할 수 있고 또 관련 그 서비스 산업도 육성을 할 수 있고 또 집적이 된다 그러면은 지역의 산업 구조 다변화라든가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미 사이언스가 우리 포항에 둥지를 털므로 해서 지금까지 바이오 산업이 태동기였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계기로 해서 또 도약기가 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도약기로 접어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 또 이제 지금 현재 그 한미 사이언스가 들어와 있지만은 앞으로도 지금 현재 그 곧 완공이 될 포스텍 내에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내에는 제넥신 외에 관련 기업들의 제약 내지는 신약 기업들의 연구소라든가 연구센터가 들어올 텐데요.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업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네, 이 두 분께 바이오 산업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함께 포항이 지닌 여건에 대해서도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요,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또 많은 연구기관과 제약회사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현재 포항에는 관련 연구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19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벌써 확진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었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인해서 돌아가신 분만 해도 50만 명이 이제 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 사회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은 포항 포스텍을 중심으로 해서 이 코로나 19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은 백신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단법 개발 그리고 치료제 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런 코로나 19 같은 그런 바이러스 코비드 19라고 그러는데 이 바이러스를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진단을 위해서도 그렇고 치료제의 효과를 테스트할 때도 그렇고 백신 개발할 때도 그렇고 이 바이러스를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키우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19의 경우에는 생물 안정성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 3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포항에는 이 BSL-3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항에서 실제로 이런 좋은 연구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비드 19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고 이 연구에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 BSL-3 시설이 최단기간 내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바이러스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이 현재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파악하고 이런 요구들을 파악하고 계신지 혹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하면서 방사능 가속기 외에 그 극저온 전자현미경과 같은 장비를 이제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전에 그 장성기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바이러스를 키울 수 있는 시설도 앞으로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라든가 식물기반 백신 기업 지원 시설 이후에 저희들 신약 디자인 연구소라든가 그다음에 동물 임상 시험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장비들을 국가 사업과 연계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그에 대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네네, 좀 말씀해 주시죠. 싸우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건 좀 너무 늦습니다. 국가 사업을 하려 그러면은 올해 그 건물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당장 필요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미 너무 늦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 국가 사업을 한다면 결국은 내년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뭐 만약에 여력이 있다면 그 시나 도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 지어지는 건물 그러니까 그린 백신 지원센터라든지 혹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내에 시설만 갖추면 되니까 그 시설을 넣는 것이 더 빨리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현실적인 부분들, 대안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토론의 주제가 포항 바이오 클러스터 도약 방안입니다. 이 바이오 클러스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상위의 개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개념이고 또 해외 바이오 선진국들의 바이오 클러스터 사례들도 좀 공유를 해주시죠. 예,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 바이오 기업 또는 바이오 관련된 연구하는 대학, 연구소들이 같이 몰려 있는 장소를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학들은 세계 여러 곳에 있지만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그런 경우를 클러스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장 뭐 유명한 것은 보스턴에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 네. 혹은 샌디에고에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 샌프란시스코 바이오 클러스터 이런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 클러스터에는 왜 제약 기업이 거기 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제약 기업이 거기 가는 이유는 간단하게 좋은 대학과 좋은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약 기업이 왜 좋은 대학 있는 곳에 가게 될까? 실제로 바이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약 개발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미국 FDA를 통과한 신약 개발 한 200가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만든 그 기술이 창출되는 곳이 한 40%가 대학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벤처 기업이 네.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네. 많은 경우는 대학에서 만들어진 것이 벤처에서 전임상 임상 시험을 한 후에 네. 결국은 글로벌 제약회사로 넘어가는 네.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고 결국은 글로벌 제약회사 그 자체 내의 그런 연구시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혁신적인 신약은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네.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지금 하는 접근법은 뭐냐면 자체 내에서 하는 연구 인력은 좀 줄이고요. 대신에 바깥에서 만들어진 그런 혁신적인 신약을 사들이는 방향, 그러니까 라이센스 인하는 방향으로 자기의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걸 갖다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내에서 이노베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이노베이션 한 것을 자기가 사들여서 이렇게 쓴다. 나중에 임상, 2상, 3상 돈이 많이 드는 것을 하고 네. 결국은 판매하는 것까지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것부터 네. 전임상 임상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임상 시험까지 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큰 이렇게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흐름이 한 군데 집적돼 있으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네. 근데 그 어디에 갈 것인가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보면 역시 연구개발의 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곳, 좋은 대학이 있는 곳, 좋은 연구소가 있는 곳, 그것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보스턴이 그 중심된 이유는 아주 당연하게 거기에 하버드, MIT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도 솔크 인스티튜트라든지 좋은 인스티튜트가 있고 샌디에고 유니버시티가 워낙에 좋은 바이오 유니버시티이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실제로 바이오 클러스터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버클리, UCSF 뭐 이런 것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결국 바이오 클러스터가 거기에 이제 형성되게 되는 그런 네. 겁니다. 포항은 현재 진입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권혁원 본부장님도 이에 대해서 장승기 센터장님은 연구 기반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권혁원 본부장님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 바이오 클러스터도 저희들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이라든가 산업체, 학교, 그다음에 이제 연구소가 협력과 투자를 해서 연구 성과를 사업화해서 그걸 경제적으로라든가 사회적으로 효과를 창출하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그 조성해 하는 이유가 바로 결국 저희들의 미래 신성장 산업하고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철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포항시가 성장을 해왔다 그러면은 철강 플러스 새로운 미래 먹거리 성장 산업을 위해서 바이오 산업을 선택했는데 과정에 저희들이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관련 R&D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이오 클러스터 내에서 기업이라든가 서비스 산업, 예를 들어 특허라든가 법률 서비스라든가 단순히 신약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 산업도 집적화시킬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이러한 서비스 산업들이 집적이 된다 그러면 보다 좋은 양질 일자리가 창출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은 바이오 클러스터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거점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클러스터의 조건으로 대학, 벤처기업, 제약회사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학이라고 한다면 포항에는 포스텍이 있을 거고요. 예, 또 한동대학교 유망한 벤처기업들도 굉장히 예, 최근에 많은데요.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포항공대가 지금 연구 관련해서 상당히 성과를 내지 않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분사된 각종 그 바이오 관련 그 벤처 기업들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40여 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제넥신이라고 하는 포항에서 배출한 걸출한 기업이 성장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이미 저희들은 작년 6월달에 과기부로부터 강소형 연구 특구를 강소 연구 개발 특구를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연구소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고 관련 인프라를 저희들이 이제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라든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식물 백신 기업 지원 시설 이런 것들이 올 연말 되면은 저희들이 대부분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창업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벤처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많은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 교수님도 이에 대해서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방금 제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속기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 검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또 다른 방법의 최신의 기술로서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소위 말해서 극저온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이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에서 운용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장비도 가속기와 같이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은 서로 보완적으로 더 구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것이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인프라를 이렇게 구축을 하는까지는
우리가 되는데 네. 실제로 앞으로 필요로 한 것은 그런 장치, 그런 인프라를 제약 기업에서 활용을 해야 실제로 이 산업화될 수 있는 네. 그런 신약 개발에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제약 기업들은 아직까지 그런 실력이 좀 못 됩니다. 그나마 한미 같은 데서는 이렇게 신약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도 뽑고 그럼 이런 장치를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우리나라의 그 소위 말하는 유수의 제약사들도 이런 접근법으로 신약 개발을 현재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거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 필요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이곳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제약기업에서 필요로 하다 그러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돼야 됩니다. 이게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하드웨어적인 것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데 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서포트가 아직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꼭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 바이오 기업들이 근본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거 포스텍 중심으로 벤처들이 만들어진 것이 한 48개쯤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기업들의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필요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기업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로 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인큐베이션 센터들은 실제로 바이오 기업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디자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은 소위 말해서 물을 많이 사용해서 연구를 하는 네. 웻 랩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설이 필요로 한데 이런 웻 랩은 우리 이 포항 지역에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웻 랩 시설을 충분히 확충을 해가지고 도나 시에서 임대를 해서 이런 처음에 만들어지는 그런 벤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포스텍 중심으로 정말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3D 바이오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인공 장기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만약에 우리가 인공 장기를 이런 바이오 프린터 기술로 만들 수 있으면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인공 각막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각막을 다쳐서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각막이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눈을 못 쓰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인공 각막을 만들어낸다든지 혹은 인공 피부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사람에게 직접 그런 인공 장기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시설, GMP 시설이 되겠죠. 그런 거라든지 혹은 또 이런 인공장기로 할 수 있는 아주 신약 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인공적으로 미니 장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이 만약에 간에 들어가서 작용하는 약이라 하면 작은 간, 사람의 세포로서 키운 미니 장기, 미니 간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 약이 얼마나 효능이 있는지 혹은 독성은 어떻게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만약에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그것도 신약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GMP 시설과 이런 미니 장기를 생산하는 GMP 시설과 미니 장기를 이용한 이런 신약 효능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쉽게 좀 말을 붙여본다면은 인공장기 센터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포항에 다시 구축하게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약 개발과 약의 효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까지 세계적인 수준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그런 기술을 실제로 이런 제약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앞으로 또 나아가야 할 방향도 알 수 있으니까요. 이 권혁원 본부장님께서는 방금 장 교수님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먼저 나눠서 보자면
이 벤처 기업들이 좀 더 활발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연구를 연구 성과를 사업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인력, 그 다음에 관련 인프라, 공간 창업할 수 있는 공간과 연구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각종 관련 장비인데요. 인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 포스텍이나 한동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포항이 상당히 우수한 인재들을 지금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비 같은 이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장비는 이미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방사능 가속기라든가 극저온 전자현미경을 포함해서 앞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웹랩 같은 그런 어떤 창업 공간 내지는 지원 공간을 저희들이 앞으로 구상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가서 시스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관련 연구기관, 그 다음에 대학 이런 어떤 주체들과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인프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네. 장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도 연구 인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포항은 연구원들이 선호하는 곳인가요? 어떤가요? 포항은 그냥 지방에 있는 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포항이 제가 사실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한 30년 네. 가량 살게 됐는데 포항은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 왜냐하면 주위에 자연 환경에 가까이 접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보니까 요즘은 또 미세먼지에서도 네. 비교적 이렇게 좀 서울보다는 훨씬 더 적게 오는 이제 그런 도시. 그래서 자연 이런 걸 좀 즐길 수 있고 환경을 선호한다라고 하면 포항이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서울같이 아주 그 메트로폴리탄 시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 그런 액티비티를 즐기는 사람이면 포항은 좀 지루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연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죠. 네. 이 우수한 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점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겠고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우수 인력은 우리 국내의 우수 인력과 해외에서 유치할 수 있는 우수 인력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수 인력들이 소위 말해서 고급 인력들이 오기 위해서는 고급 문화가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 생활이 나아지게 되면은 예를 들면 요트를 즐긴다든지 서핑을 즐긴다든지 하이킹을 한다든지 사이클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되는데 실제로 이 샌프란시스코 뭐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그쪽 서부 연안에 그리고 보스턴도 사실은 바닷가 지역이에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클러스터들이 있는 지역들이 바닷가 지역인데 그 바닷가 지역이 어떤 매력이 있을까? 그런 거 보면 이런 자연과 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우리가 10분 활용을 하면 고급 인력들을 이렇게 여기로 오게 하는 유인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걸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포항이 관광 산업도 굉장히 지금 중시하고 있으니까 네. 그와 같이 이렇게 한 틀에서 넣어서 그런 고급 문화들을 이렇게 창출해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 여건이겠죠. 교육 여건은 우리 포항에서 애들을 가르쳤을 때 고등학교까지는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인식되게 되면은 굳이 꼭 서울에 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겠죠. 그리고 외국에 있는 고급 인력을 생각한다면 외국인 학교 유치
이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권혁원 본부장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포항하면 포항 외에도 다른 지역들도 이 클러스터 조성에 많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좀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아시다시피 바이오 산업이 지금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충북 오송이라든가 서울 그리고 대전, 전북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봤을 때 보면은 어떻게든 바이오 산업의 외국의 사례 보스턴이라든가 샌디에고라든가 샌프란시스코 이런 거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재 육성 내지는 인재 유치라는 걸 저희들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물론 한미 사이언스하고 바이오 관련 인력 육성을 위해서 포스텍과 또 협의를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바이오 관련 인력을 유치를 하는 육성을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인력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조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급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또 수도권하고 또 정주 여건의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 지방 차원에서 포항이 그래도 좀 수도권과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장성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주 여건 개선,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든가 의료, 환경, 문화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여기서 지역에서 살아도 교육이라든가 뭐 치료, 의료 이런 부분에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해양 레저 쪽에도 이제 서핑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양 레저 쪽에도 저희들이 이제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더욱이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문체부로부터 영일만 관광 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해양 레저 관광 산업도 육성을 하고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그다음에 환경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시의 삶을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의과대학이 설립이 되면 인력 유치는 물론 이 바이오와 의학 분야가 융합이 돼서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사실 포항이 의료가 약간 좀 약한 편이죠. 좋은 대학이 유치가 되고 그리고 좋은 병원이 오게 되면은 물론 굉장히 좋겠죠. 근데 포항 자체로 보면 의료 공급자의 측면에서는 포항이 그렇게 꼭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사람 환자의 숫자의 관점에서 보면 포항은 아직 50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이런 종합대학이라든지 종합병원 이런 것들이 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포항의 어떤 연구 중심 병원을 중심으로 둔 그런 의과대학, 특수 측면에서 하는 의과대학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인공장기를 이용해서 각막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각막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안과 병원, 대학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실제로 그런 수술이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 수요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환자들도 여기 포항을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인공피부는 사실은 화상 입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화상 전문 병원 뭐 이런 것들은 먼저 이런 아까 전에 인공장기 센터 구축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인공 각막 피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병원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또는
세계의 그런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모여서 거기서 점점 이제 덩치를 키워 나가는 접근법, 그것도 한 가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의료계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항시는 의대 설립 유치를 위해서 지금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 감염병이 우리 대구 경북을 강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의사 수 부족이라든가 병상 수 부족이라든가 지역에 낙후된 의료 체계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저희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또 앞으로 가을에 올 재유행에 대비해서는 이러한 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개선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시다시피 정부 여당에서도 원래 그 총선을 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라고 하는 어떤 총선 공약을 걸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의사 정원 확대 내지는 의대 설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지금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상급 종합병원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전 진료 과목의 1등급을 획득하는 그런 상급 진료 병원이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에 종합병원이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은 상당히 저걸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의대 설립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포항시에서도 지난해부터 올 6월 달까지 의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마무리했고 또 앞으로 이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누구를 주최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필요하다 그러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포럼이라든가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고 더 나아가서 또 시민들의 지지 내지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유치 서명 또는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의대 정부가 의대 설립 내지는 정원 확대의 계획이 발표가 된다면은 바로 저희들이 어떤 적응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계시니까요. 앞으로 의대 설립 유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산업 전반에 대한 분야와 함께 포항이 지닌 강점과 한계들을 두 전문가분들이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장승기 센터장님,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시면서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포항이 사실 바이오 산업 아마 시민들은 잘 못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제넥신 같이 제넥신은 이미 시총이 오늘 아침 내가 오면서 봤는데 2조 2,700억 시총이었고 코스닥의 10위더라고요. 그런 큰 기업이 이 포항에서 포스텍의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바이오 산업이 이렇게 이제 커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많은 벤처 기업들이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사이언스는 사실은 한미 약품의 지주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한미가 미래를 포항에 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약사가 포항의 미래를 걸 만큼 우리가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 그것을 토대를 삼아 가지고 이제 이걸 점점점 키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덩치도 더 키운다. 그런 말은
글로벌 제약회사의 연구소도 이제 포항에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신약 개발이 포항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직 글로벌 제약회사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 여기에서 큰 그런 제약기업이 한미가 대표로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이 글로벌 제약회사로 커가는 그래서 포항시가 그 스위스의 가장 중요한 제약 도시가 바젤인데요. 바젤에는 세계 1위 기업, 세계 5위 기업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 바젤과 같은 그런 제약 산업 도시로 포항이 미래를 이렇게 갖고 가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 권혁원 본부장님도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우리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 전략과 내에 바이오 산업 육성 팀을 또 신설을 하고 또 2차 전지 배터리 사업과 함께 포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바이오 관련해서 각종 인프라도 지금 올 연말 되면 많이 또 구축이 되고 또 기반, 제도적 기반, 강소 연구개발 특구라고 하는 제도적 기반도 만들어 놨고 또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벤처밸리 이 사업을 통해서 벤처 캐피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반과 어떤 제도적 정비가 어느 정도 이제 완비가 되었습니다. 완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시민들께서 지금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성과로 보여줘야 된다.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무리 좋은 인력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연구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면은 그 새로운 성장으로 발돋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대학이라든가 지역 대학이라든가 연구하고 계시는 연구자분, 그다음에 대학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는 지역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화해서 지역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시민들의 뜻을 간곡히 전달해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시의 어떤 정책에 시민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바이오시티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 두 분 모두 힘써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사토론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